지난번에 좀 다루지 못했던 그 당 규약 관련된 예. 대목만 조금 이렇게 네. 좀 더 다루고 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당규약 개정의 이제 특징이랄까? 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당규약 개정은 어쨌든 뭐 그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네. 정식화하고 네, 새로운 정치 방식, 네, 인민대중 제일주의 네, 이라는 새로운 정치 방식을 네. 공식화했다. 네. 뭐 새롭지는 않죠,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게 아닌데 네, 김정은 총비서식의 정치 방식이죠. 정치 네, 네. 방식.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성군 정치가 네. 사회주의 정치 방식으로서 정식화됐다면 네. 이제는 성군 정치를 뭐 성군의 기본이 있겠죠. 기본 바탕을 두고 거기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정식화한 것이 이번 당규약 개정의 서문의 아주 특징이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김 국장님이. 네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뭐 김 국장님 뭐 설명을 좀. 아니 뭐 제가 뭐 이렇게 서문에 나온 그 내용이 있다는 건 뭐 특별히 더 추가할 거는 없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 그 이렇게 뭐 검열위원회가 검사위원회로 이제 바뀌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군사위원회를 소집할 때 성원 문제라든가 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던데, 네. 그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 상당히 뭐 중요한 거죠. 그 당원들에 대해서 사실 뭐 그거 뭐 그쪽의 당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2년간의 후보 당원 기간, 네, 네. 3년 동안 뭐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면 뭐 자를 수 있다라는.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제대로 일 안 하면. 억수로 봐주네요. 아, 3년, 야, 조선노동당 당원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3년 동안 봐주다가 봐주는 게 뭐 그때 그때 뭐 가서 특혜를 이제 주는 거 있나요?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당원이 결국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인민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네. 그렇지 않고 세도를 부린다거나 관료주의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면 네. 어쨌든 뭐 3년까지는 봐주겠다. 아, 뭐 3년 거꾸로 가기면 동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이번에 있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어쨌든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네. 그 당원들의 그런 원칙과 입장을 또 기준을 세운 거죠. 기준을 세운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검사위원회를 네. 강화시켜서 네. 각각 시군 단위로까지 검사를 해서 네. 당의 균일성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네. 하겠다. 그래서 결국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그 검열위원회, 검사위원회인가요? 네, 검사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 네. 그전에는 이제 중앙검열위원회였잖아요. 그렇죠. 검열에 먼저 회계만 그때는 했었다고 그 그러죠. 회계만. 예.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각종 이렇게 단체들 이런 데 보면 이제 회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회계 감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재정 감사만 예, 하는데 예. 그걸 또 이제 사업 감사도 좀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대체는 이제 사업 감사는 잘 못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그 중앙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위원회에서 회계 감사와 더불어 이제 사업 감사도 하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그 핵심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도, 관료주의, 예. 그 다음에 부정부패.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전당적으로 척결을 하면서 예, 예.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예. 그런 규약 개정의 그 검사위원회가 예. 당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 어쨌든 뭐 그거야 이제 북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네, 우리가 네. 좀 관심 갖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족수 HC 문제죠. 연구원에는 그런 뭐 검사위원회 그런 거 없습니까? 아직 뭐 그 정도까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민플러스는 그렇게 안 하나요? 아 이제 우리 진보 진영도 좀 내부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지. 강력한 좀 이렇게 검열기구 같은 게 좀 있어야 네. 그 엉뚱하게 보수놈들이 막 그렇게 한 번씩 그렇죠.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자체 어떤 그런 검열 맞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도 예.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뭐 연구원이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 네네. 어쨌든 간에 저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중앙군사위원회죠. 네. 중앙군사위원회 정족수 문제.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주목한데요. 어쨌든 기왕에는 정족수가 차야지 회의를 열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과반수가 넘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네. 되겠죠. 네. 보통은. 근데 이제 이게는 그게 아니고 필요시 네. 언제든지 필요한 인물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아, 해당 담당자들만. 그렇지. 예. 이건 이제 어쨌든 긴급한 군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권력에 의한 정면 돌파전 이런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색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뭐 중앙 상무위원들이 네.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그 상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줬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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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거에는 이제 예.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소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상무위원들까지도 중앙위원회 소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번에 주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국 예.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 제가 한번 소개를 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면 잠깐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남측 언론들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네. 우리 그 조영원 예. 우리 김국장님 거 해주세요. 예. 예, 이게 당 중앙위원회 비서입니다. 조영원 비서. 그 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또 비서로 이제 이병철, 이제 저기 원수 예, 군사 예. 원수가 되신 이분이죠. 예. 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그 선전선동부장. 예. 그래서 이제 박태성, 네. 예, 선전선동부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일환 비서 겸 근로단체 부장. 그 다음에 정상학 비서. 그 다음에 그 중앙위원회 비서 겸 과학교육부. 그래서 이제 그 최상건.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장 비서 겸.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이번에 저기 뭐예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로 이렇게 이제 그 당대에서 선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는 그걸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렇게 이번 그 규약 개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장면이 뭐냐면은 그 총비서로 예. 이제 그 선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통과될 때 예. 박수가 나오는 요 장면인데 예. 그 이번에 이제 비서직 그래서 원래 이제 지난번 7차 당대회 때 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예. 이랬고 이제 각급 단위에도 비서. 대체로 이제 비서 위원장을 비서를 바꿨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그걸 자세히 저도 그 표현에 따르면은 권위를 높이는 표현인데요. 예. 우리는 사실은 비서라는 표현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이제 비서라는 표현이 잘 익숙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소련에서는 뭐 서기장, 서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네. 뭐 그 나름대로는 어쨌든 뭐 중국도 총서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당서기, 네. 총서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북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위원장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야죠. 뭐.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은 거기 이제 문구도 나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위원장이라고 그러고 저기도 위원장이라고 그러고 그럼 거기 이제 중요한 조직이 이제 당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권기관이라고 하는 정권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단체들, 뭐 직총,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농업 또는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청년동맹, 김정일 이런 이제 그 조직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위원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전체 사회를 끌고 가는 이제 영도적 조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사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어쨌든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사업보다는 사람을 관리하고 사상을 하고 이제 조직을 하는 이제 이런 류의 어쨌든 것을 전담하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서의 이제 특별한 위상이 이제 조선노동당 또는 당 조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같이 이제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일꾼들이 아마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직을 좀 부활합시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실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규약에 영원한 총비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거 바꾸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측하건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당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를 끌고 가려면 이 비서직을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당의 위상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비서직을 부활한 게 아닌가. 상당히 역시 역시 국장님답습니다. 야,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비서로 이제 추대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선노동당 최고 영도 직책으로서 할 때 이제 지난번에 열병식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해서 인민들 고맙습니다로 시작해서 이제 고맙습니다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아주 특이한 이런 또 선출에 대한 이제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최대의 영광으로 이게 총비서라는 중책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받아 안으면서도 송구스러움과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겸손함과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다음에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을 이제 엄숙히 선수한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엄숙한 이제 이렇게 맹세가 곁들여진 이제 이런 이제 그 취임에 준하는 어떤 그 인사말 같은 것도 이번에 이제 하나의 좀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예. 그 시간이 상당히 이제 한 시간 한 20분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북은 어쨌든 미국과 그 전에는 이제 선대선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트럼프 그렇죠. 때 트럼프도 해보려고 했죠. 선대선 싱가포르까지 갔고 그다음에 그 기차 세 번이나 타고, 정상회담 했고. 하노이까지 가서 선대선을 해보려 했는데 네. 트럼프가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고. 트럼프가 사기친 건지 힘이 딸린 건지 힘이 딸렸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미국이라는 이 제국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작년에도 이렇게 그럼에도 그러니까 좀 최대한 양보하고 기다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기다렸죠. 좀 해보겠다. 좀 시간 달라. 그래 한번 좀 기다려 본다. 이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이제 선대선으로 왔는데 이제 그런 선대선을 남겨놓으면서도 정말 이게 참 이게 대단한 인내력인데 이제 바이든 행정관 때 남겨놓으면서도 이제 강대강이 상당히 이제 기본 기조가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게 시리아 전쟁 때부터 자국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았어요. 전투력에. 전투 현장에 아시겠지만.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까지만 해도 자국의 무력에 직접 개입을 했는데 리비아 전쟁에서까지. 리비아 전쟁을 계기로 시리아 전쟁부터는 자국의 무력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앞에 대리 세력을 앞세워서 IS라든지 이런 대리 세력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던 이런 과정이 이제 지금까지 보진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이 반전 여론도 있고 강한 그런 그 압박도 있어서 자국 군인들을 직접 전투 현장에 직접 투입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북미 관계는 다르잖아요. 이게 뭐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면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 좀 고비가 넘어가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라도 과거 오바마 말기에도 그랬듯이 오바마 말기 때도 평화협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선대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의 필연을 한 번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제 이런 시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보거나 어쨌든 기승전 한미 동맹이잖아요. 어쨌든 이 미국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제 이런 정세 하에서 정말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나 미국 대선이나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아까처럼 뭐 자국군들 투입 이전에 진짜 뭐 이제 미국이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이런 걸 철회하지 않고 이제 패권을 부활하려는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마도 결국 이제 민족 자주의 길, 탈미 자주.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기회의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자주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그렇죠. 자주의 시간도 있고 민족 대단결도 하려고 하고.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좀 기존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인영 장관이나 거기 들어가 있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인물들이 개혁적이라고 했던 인물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감하게 사고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눈치나 보고 몸보신이나 하려고 하니 그게 참으로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그 마무리 발언 뭐 지금 간단하게 요거 잠깐 보여주시죠. 그래서 전망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첨단 군사 장비 도입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희박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해 중단을 위한 당장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미 훈련은 다시 안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첨단 군사 장비 당장 다 도입 중단을 못하더라도 좀 진지하고 성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무조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자꾸만 뭐 K 방역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그러면 그건 아웃이다, 끝이다 이런 얘기고요. 대화 재개에 의한 최소한 요건이라도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북은 공언대로 달리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무효화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 역시도 대북 적대 정책을 지금 처리할 가능성은 초기 상태에 있어서는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집권 초기에서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 권력에 의한 제약과 굴복을 추진하게 되고 초기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점이 이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첫 시험대가 될 텐데요. 어쨌든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바이죠. 어쨌든 이것이 현재 당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대응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공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북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원한 평화를 제기하고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의 통일 실현을 하기 위한 경로 또 방안은 무엇인가 한번 또 우리한테는 하나의 숙제, 과제로 고민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어쨌든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또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알리고 대응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준비가 이번에는 꼭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손정국 부원장님 예. 오늘 하여튼 수고해 주셨고요. 예. 하여튼 그 우리 뭐 김국장님도 한번 한마디 하시죠. 예. 시청하신 여러분들 하여튼 뭐 오늘 내용이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21분이 지금 시청 중이신데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질문은 없네요. 뭐 사실 이렇게 벌써 그 집중 학습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쫙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한 번 더 이제 그 정세에 대해서 복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 2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본인이었던 그 하여튼 그 분단적 대근원인 그 이제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나 우리 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알려줘야 되지만 미국한테 바로 우리가 직접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결국 어쨌든 미국은 들어라. 미국은 나가라. 하여튼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어떤 민의 운동, 제2의 촛불 항쟁의 어떤 전초전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뜨겁게 움트는 그런 이제 21년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민중의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풀 TV가 약간이나마 이렇게 기여를 했다면 그것을 하여튼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네. 아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저기 요청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우리 그 김진영 이사님하고 이제 김창현 교수님 했던 거 뭐 파워포인트 자료가 없느냐. 또 오늘도 이제 아까 이렇게 자료를 스쳤는데 잘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부분도 있어서 요 PPT 자료를 저희가 그 민플러스 뉴스에 그 영상 뉴스로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PPT 자료는 링크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보시고 또 활용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간 1부와 2부 모두를 영상 뉴스와 거기에 이제 PPT 자료를 링크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이제 안내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이 망한다고 그랬더니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네. 3대 동안 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아니 망한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버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망하기 시작한 건 이미 3대 전이다. 그러니까 이미 망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거의 끝까지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3대가 망한다는 얘기에 3대까지 간다는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쨌든 힘만 잘 모아서 해나가면은 조만간에 뭐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한 이제 마음을 맞추면서 이상 하여튼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